일본 대충격이라 한국 때문에 난리가 났다. 왜일까요? 바로 일본 경제연구센터에서 분석한 내용 때문입니다. 내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하는데 그 액수가 무려 1171달러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171달러나. 내년에 일본은요 33,334달러가 1인당 GDP가 되고요. 대한민국은 34,505달러가 1인당 GDP가 된다는 거예요. 차이는요 1,171달러나 됩니다. 그러니 이게 일본이 대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일본경제연구센터에서 발표를 한 거잖아요. 일본경제연구센터는요 일반적으로 일본의 중장기 전략을 주로 발표하는 곳이에요. 1963년에 설립이 됐는데 일본의 싱크탱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싱크탱크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의 어떤 일본 사회의 충격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 보실래요? 실제 보시면 여러분 그래프가 장난 아닙니다. 2023년에 지금 대한민국이 추월을 합니다. 그죠? 일본을 추월합니다. 올해 내년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대만이 대한민국을 또 추월해요. 대만이 대한민국을 추월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만은 다시 우리 밑으로 떨어지고요. 일본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차이가 나는 게 2035년이 되면 대만은 53,949달러가 되고요. 일본은 48,883달러가 됩니다. 대한민국이요 65,509달러가 된다는 65,509달러. 참 엄청나죠. 이 정도까지 진짜 예측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충격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반면에 일본은요. 싱가포르한테 이미 역전을 당한 데다가 2014년이 되면 홍콩한테도 역전이 당할 거다 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 사회의 대충격은 어쩌면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일본 경제연구센터는 이런 지표를 발표를 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런 지표를 발표를 한 이유는요. 제가 봐서는 일본 사회에 경각심을 가져라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요소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2000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일본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2000년대에 보세요. 우리는 12,321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3만이에요. 39,181달러나 됩니다. 3만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죠. 그런데 2012년이 되니까 이게 12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25,749달러가 됐는데 일본은 49,000달러가 넘었었습니다. 49,058달러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일본은요. 2012년 이후로 쉽게 말하면 이게 개혁에 실패한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태동할 때 일본도 그 4차 산업혁명과 동떨어져서 일본만이 일본은 노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혼자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어떤 역동성은 그야말로 떨어졌고요. 대한민국의 역동성은 오히려 더 위로 치고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짜 일본을 넘어서는 날이 오겠구나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내년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2035년에도
일본을 압도적으로 지금 이긴다, 추월한다고 이야기한 배경에는요.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지식재산 투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일본 경제센터에서는요, 경제연구센터에서는 무형자산의 투자가 한국이 어마어마하다. 2021년 기준으로 316.3까지 올라갔다. 이게 100이 기준인 때가 언제인가 하면 2000년이거든요. 2000년 이후로 일본은 지금 118.1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은 316.3까지 올라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이다. 대만이 따라가고자 하나 대만도 274.1포인트밖에 되지 않으니까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요. 대한민국은 반도체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다. 배터리 말도 못하게 투자했다. 전기차 암암리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다. 여기에 콘텐츠는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가만히 있을 때 어마어마한 투자로 무형자산을 계속 쌓아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 말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불황인데도 말입니다. 우리 돈으로 48조 8천억 원의 설비 투자를 집행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빨리 움직이는 거죠. SK하이닉스도 지금 현재까지 보면 142억 2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도 지금 덩달아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형자산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저는요. 일본의 분석이 저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과연 이게 맞을 수가 있을 것인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경제 역동성은 다 떨어졌거든요. 그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고군분투를 해서 그나마 생존하려고 발버둥은 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경쟁력은 계속 갉아먹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올라가고 주 52시간제는 52시간제로 적용이 돼서 기업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고요. 세금은 또 어떻습니까? 세금은 안 깎아줍니다. 세금은 점점 더 늘었다고요. 게다가 규제라는 규제는 기업에게 그야말로 덤탱이처럼 씌워졌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과연 일본경제연구센터에서 연구한 내용이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핵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요. 전략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런 발표를 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속에서 실제 말입니다. 일본이 지금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면 일본에게 대한민국에게도 뒤진다. 이런 이야기가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경제연구센터가 어떻게 이야기했든지 그것은 참고만 할 뿐이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이 말입니다. 실제로 2012년 이후로 꼬꾸라졌던 게 이게 4차 산업 태동기에 이게 경제에 대한 자만이 오만이 됐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을 이렇게 쭉 보면 말입니다. 경제에 대한 어떤 자만이 굉장히 높아진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만으로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자만은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매겨도 기업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입니다. 출생률은 최저예요. 경제활동 인구에 늘어나는 건 굉장히 적어요. 그렇다면
예, 우리 경제는 미래가 그렇게 크게 밝지는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일본경제연구센터에서 연구했던 것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이 가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다가 화력을 엄청나게 부어 넣어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 경제에 아킬레스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아킬레스건을 하나하나 걷어내야 되고요. 그러면서 경제가 팡팡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법인세를 깎아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는 1%포인트 깎이는데 그쳤거든요. 찔끔 깎고 말았습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계속 개혁을 박차를 가해서 기업의 활력을 심어주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경제가 진짜 일본경제연구센터가 지금 연구해서 보고서를 내놓은 것처럼 일본을 완전히 추월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